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여행업입니다. 일부 업체는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30년 가까이 여행업에 종사한 장재익 씨. 지난 2월 동유럽 단체 관광객 14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여행도 소규모 자유여행 위주가 되다 보니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 실제 코로나19 이후 수입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에 생전 처음이죠. 처음 여행업을 시작한 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업이 지금 이번 코로나로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은 타격이 제일 크거든요. 보통 이제 다 매출액이 전문 상태인데. 결국 장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업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혀 다른 분야의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고요. 농촌 같은 데 일도 하고,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 따가지고 코로나가 괜찮을 때까지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있어요. 회복은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어차피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여행업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여행업계 피해 규모는 약 5조 9천억 원.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충남 지역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가 여행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매출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상반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270여 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원할 때 어떤 형식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하면 여행업계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현금으로 빨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여행사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잠해지기 전까진 여행업이 활기를 띠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덩달아 택배와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일회용품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충남에서만 올해 3만 톤이 넘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이 밀집해 있는 당진 시내의 한 골목. 건물 안쪽에 택배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페트병과 비닐 등 마구잡이로 한데 섞인 일회용품 쓰레기도 쉽게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택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쁘고 일 갔다 와서 그렇고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적을까 봐 이제. 올해 9월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천여 톤. 하루 평균 125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00여 톤, 3% 이상 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보면 플라스틱만 10,000톤이 넘게 발생해 15% 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절반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됩니다. 처리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헹군다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다른 라벨 등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당분간 일회용품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이지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걱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밀폐된 실내는 가기가 꺼려지는데요. 대신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탁 트인 산과 바다를 감상하면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산의 걷기 명소 아라매길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산에 들어서자 울긋불긋 단풍나무와 푸른 소나무 숲길이 반깁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땀을 식혀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바위로 된 능선을 따라 모두 8개 봉우리가 이어지는 서산 팔봉산. 감투 모양을 닮은 일봉과 코끼리 바위가 있는 이봉 등 봉우리마다 특징이 있어 산행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팔봉산 이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진데요. 이곳은 해발 270m인데 느린 걸음으로 올라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 아래로 탁 트인 서해 가로림만과 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등산객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합니다. 갇혀 있다가 딱 트인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이 마음이 되면 공기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곳 팔봉산과 가로림만을 비롯해 해미읍성과 황금산, 간월도 등 126km에 걸쳐 6개 구간으로 조성된 서산 아라매길. 바다의 고유어 아라에 산의 우리말 매를 붙여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름처럼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고 경사가 완만해 풍경을 감상하며 부담 없이 걷기 좋습니다. 최근엔 가로림만의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라매길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추진되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아져서 걷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산은 사실 어느 곳을 걸어도 바다와 산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광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서산으로 많이 오세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서산 아라매길.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보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이 500억 원인 자동차 공조장치 부품 생산업체. 내포 신도시 1,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13억 원을 들여 세운 공장을 지난 8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인데 내년엔 공장 전체를 이곳으로 옮겨올 계획입니다. 입지와 직원 채용,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행정타워가 내포로 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저희도 고객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류, 그다음에 이제 거리상으로도 충청권이 좀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 구성,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원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 채용하기에도 근거리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현재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가동 중인 기업은 모두 5곳. 지난해 7월 1호 기업이 이전한 뒤 분양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약 15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분양률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혁신도시 지정 소식에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산업단지 주변 도로 확충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충남도와 홍성군은 개선된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려 분양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11월 16일에는 충남도청과 함께 10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체조 조성원가 분양, 입지 보조금 지원, 설비 보조금 지원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포 도시첨단산단에는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등 국가 공인 전문기관 4곳도 들어설 예정.
혁신도시 지정이 수년 동안 침체를 겪어온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문화나 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청양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이렇다 할 편의 공간이 없었던 남양면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돼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가 청양의 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빨간 재킷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은 색소폰 연주에 몰두합니다. 1층에 마련된 북카페에서는 삼삼오오 둘러앉은 주민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30일 문을 연 남양면 행복 나눔터 모습입니다. 동아리실은 물론 마땅한 회의 공간도 없어 그동안 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이용해왔다는 남양면 주민들. 행복 나눔터를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동아리 팀이 한 6개 팀 돼요.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2016년에 공모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그 주로 취미 활동하고 그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앞으로 더 남양면이 동아리 구성도 좀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행복 나눔터는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헬스장과 동아리방, 어린이집, 그리고 대강당까지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포함 모두 59억 원이 투입됐고 2017년부터 4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청양군은 장평면과 청남면, 목면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일에 대해서, 내 고장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들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목면, 또 청남, 장평 이렇게 내년도부터 또 계획이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열악한 청양군. 복합 문화시설 설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민원25 순서입니다. 서산 간월도의 어업 활동으로 생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까지 더해져 선착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산 간월도 선착장입니다. 입구에 낡은 폐어선이 방치돼 있고 그물에 엉켜 각종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지정 장소 역시 불법 투기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무색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해양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집화장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소주병, 부탄가스, 라면 봉지, 음식물 쓰레기부터 또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각종 폐어구까지 한데 뒤섞여서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주말에만 3천여 명이 간월도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환경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레저보트를 끌고 오는 낚시객들의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일부 어민들이 선착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보기는 안 좋죠. 보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민들이 스스로 그걸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좀 신경 좀 더 써줬으면 좋겠네요. 어민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구를 모아둔 곳은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인데 관광객들이 폐기물로 오해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또 해양 쓰레기 집화장에 불법으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낚시객들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인 레저보트의 경우 주말 50여 척이 들어오는데 주차장과 선착장이 좁아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추리라를 다 가져가요. 그럼 추리라 한 대가 승용차 한 서너 대 될 거를 그 사람들 놓고 가면 못 됩니다. 그럼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렇게 놓고 하루 종일 방치하면 이 생업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생업이고 그 사람들 즐기러 오는 거 아닙니까? 레저로. 우리 어민들이 이 선착장도 다 청소하고
관리도 다 합니다. 민원25 취재진이 관계기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서산시는 해양 쓰레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1년에 2차례, 일반 쓰레기는 수시로 각각 수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용 구역을 벗어나 방치된 어구는 치우도록 지도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착장과 항구 주변 환경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 환경 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폐 그물과 로프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업 활동을 하시는 어민들은 물론이고 바다 낚시객들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께서는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산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약 300톤.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과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정선영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백종원 충남교육청 홍보대사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 경험이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에 갈 길은 되게 밝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일이 더 많아요. 여하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 또 여러분들의 뒤에서 응원하는 선생님들, 가족 여러분들 마음고생도 심했을 건데 아마 이번 수능 잘 치르시고 홀가분하게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충청남도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과 더불어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 졸이며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남은 기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차분히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수능일까지 여러분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수험생 여러분의 안전한 무결점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와 태안군 등 석탄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기초지자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10개 지역 시장 군수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화력발전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1kW시당 각각 2원과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도내 기업들이 2024년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 등 123개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할당량 9만 5천여 톤 대비 2024년 배출량을 평균 43%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들은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충남도와 공유합니다. 또 기업들은 5년 동안 설비 교체와 성능 개선 비용으로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